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한창인 가운데 경남형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경남과 부산 레미콘 기사들이 운송 단가를 올려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측은 건설 경기가 어려워 일정 금액 이상 올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창원 의창구의 박완수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민센터에는 신청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마스크 우부제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많이 기다리는데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다 좋게 다 기분이 다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고성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창원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선불카드로만, 나머지 5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중 택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수거 물량 확보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신청하시더라도 내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할 사람도 온라인 외에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하위 50%에 주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번 주가 신청 마지막 주입니다. 이미 대상 가구의 80% 이상이 신청해 이제는 오부제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었던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수령 가구에 대한 차액분 10만 원도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50%, 4인 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군 의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측이 예산 확보 방안과 경제성 검증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두수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케이블카 설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데다 250억 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대금 충당 방법이 불분명하고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바라는 대다수 산청 군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없으면서 케이블카 설치 예산은 있으신지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케이블카 설치 취지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안천원 의원은 케이블카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만들어 동의보감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용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방 항로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힐링과 체험 명품 도시로의 이미지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다양한 힐링 웰니스 시설과 케이블카와 연계한 산악 관광 체험 시설이 조성되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사업은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객관적인 외부 기관의 경제성 재검증과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졸속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한 그런 경제성 검토도 아니었기 때문에 산청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3년 8월까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의보감촌 주제광장에서 왕산을 잇는 1.8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공사 예산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부산 경남의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 단가를 인상해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레미콘 제조 공장. 레미콘 차량 10여 대가 차고지에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지난 14일부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레미콘 1회당 운송 단가를 기존 평균 42,000원에서 8,000원 올린 5만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횟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등 경비를 이래저래 빼고 나면 생계 유지조차 버겁다는 겁니다. 엔진 오일, 소모품 다 빼면 한 할부비까지 더 나오죠. 한 150천 원 나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떼면 200만 원이 안 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기초수급자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 레미콘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의 건설 경기 악화로 예년보다 물량이 30% 줄었다면서 2,000원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건수당 또 휴업수당 발전 기급하면은 레미콘사가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적자 상황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보다 평균 운송 단가가 5,000원 정도 적은 창원과 함안, 의령 지역 소속 노동자 270명도 처우 개선을 이유로 파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그 간담회나 임단협을 준비는 하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모든 임단협의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경남 지부도 총파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남 지역 관급 민간 공사장 8천여 곳의 골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은 학교 등 관급 공사는 부실 공사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며 오늘부터 일부 공사장에 레미콘 운송 작업을 시작하는 이른바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협의회 측은 20일까지 모두 신계 업체가 노동부에 휴업을 신청해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원 의창구의 박완수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책집을 보니까 정부의 탈원전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잡겠다. 이게 첫 공약이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거대 여당도 출범 앞두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탈원전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이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주력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온 정책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나라 발전에 우리 경남 경제에 큰 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네. 정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제도적인 보완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원전 정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네네. 법안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의창구의 공약들을 좀 보자면 예. 개발 제한 구역 해제도 눈에 띄니다. 이유는 예. 뭐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사실 당초에 입법 취지하고는 요즘 많이 달라졌죠. 네. 사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의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지정된 곳은 유일하게 창원이 유일합니다. 이 해제 면적도 전국 평균 수준의 한 8분의 1 정도밖에 해제가 안 됐어요. 예. 우리 창원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은 중앙정부에 우리 창원 개발 제한 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그런 어떤 노력, 그런 제도, 그런 입법을 제가 준비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나 이런 쪽하고 좀 우려 충돌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떨까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그걸 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가능하면은 우리 이 도시 발전에 필요한 주거지역도 물론 확보해야 되지만 산업단지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복지 수요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다는 예. 측면에서 뭐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대 통합시장도 이제 역임을 하셨어요. 지금 예. 올해면 이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특례시 지정 또는 재정 지원 같은 요구도 있습니다.
그 당선인으로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요? 통합시가 발족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새로운 어떤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10년 후에는 정말 통합 창원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정부로부터 많이 얻어낸다든지 또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특례시 문제도 해결을 해서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임을 우리 통합 창원시가 향유하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원의 주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이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당선인도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는데 이제 남은 과제가 뭐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재료연구원 성격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독립법인화를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연말쯤 되면은 재료연구원으로 이게 성격이 될 것 같는데요. 이렇게 재료연구원으로 성격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독립법인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노력을 더 확실하게 또 더 크게 이렇게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산업,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소재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뭐 국산화 대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은 법률안은 통과가 됐지만 재료연구원이 제대로 독립법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이든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이 국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 국민들의 건전한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펴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국민들 마음을 잘 읽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경남 전 지역에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거제와 통영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난 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1도, 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3도, 함안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1도, 창녕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6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세 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해에 사는 27살 여성은 지난 2월 23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퇴원했다가 지난달 10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고 이달 9일 2차 퇴원했지만
지난 17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양성자도 또 나왔는데 사천에 사는 22살 남성은 지난달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달 9일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바뀌면서 어제부터 이들은 입원하지 않고 자가격리만 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중단됐던 마산의료원의 외래진료와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진료 범위는 외부 교수 진료과를 제외한 내과 등 13개 과목이며 중환자실과 종합검진센터 등 내부 시설도 순차적으로 업무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도 155개 병상에서 98개 병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오는 7월 1일 통합 10년째를 맞이하는 창원시가 시민들로부터 편지와 소장품을 받아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통합 10년을 기리기 위해 시청사 로비에 타임캡슐을 설치할 계획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200명의 시민들에게 물품을 받아 타임캡슐에 봉인한 뒤 통합 20주년 때 개봉할 계획입니다. 한국GM이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도 신차 생산에 필요한 공장 신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납부 유예를 창원시에 건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공장을 방문한 허성모 시장에게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생산에 필요한 도장 공장 신축 공사 상황을 설명한 뒤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일정 기간 납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허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도내에 처음으로 진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감염병입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입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부터 7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상수원인 진양호의 조류 발생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자 진주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취수탑에 설치된 조류 차단막과 분말 활성탄 투입 시설을 점검해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낙동강유역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조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천 항공산단 노동자 연대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위기를 맞은 항공 부품 제조업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연대는 고용 공황에 빠진 항공사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촉구 서명지를 오는 25일에 경상남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 가막산 권역 종합개발 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가막산 정상부는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경계 해발 900m 고지로 그동안 황무지로 방치됐지만 2017년부터 기반 조성과 화초 재배를 시작으로 항로화 웰니스 체험장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